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5년 2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슈퍼로미.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글 문제와 엑셀 문제를 열어놓고 이 기본 작업 2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고, 자, 기본 작업 2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B1부터 I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굴림체에 18포인트로 라고 되어 있네요. 굴림체에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B3, B4 컨트롤 키를 누르서, 여기서는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는 잡고 그 다음부터 컨트롤입니다. 자, 그 다음에 C3, F3까지, 그 다음에 G3, G4, 그 다음에 H3, H4, I3, I4 이렇게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B3에서 I3은 채우기 노란색으로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B3부터 I4까지. 자, 표준색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5에서 I7 영역은 자, I5에서 I17 영역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천 단위 쉼표와 함께 뒤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원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확인. 그렇게 해서 자, 천 단위 구분기와 함께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쉘 값이 0일 경우 0원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샵, 샵 0 마지막에 0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본 값이니까 이걸로 하면 큰 문제 없이 모두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B13 세례. B13이면 여긴가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을 합니다. 자, 메모 삽입의 내용은 지우고 아이디어 띄고 경진대회 띄고 대상팀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없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편집을 좀 해야 돼요. 자, 자동 크기를 하고 항상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없어져요. 없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다시 마우스 들어가서 메모 편집. 자, 마우스 오른쪽 들어가서 편집을 누르고, 자, 이 안에 커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외곽을 선택을 해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맞춤해서 자동 크기 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누르면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3부터 I 마지막까지 I17까지 모두 잡고, 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와 굵은 상자 테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이 마무리되고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맨 위에 범위를 잡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드시 첫 번째 필드명에 첫 번째부터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A열이 없죠. 지금 이렇게 스크롤 돼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B열인지 A열인지 잘 보시고 앞에 숨겨진 열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필드를 맨 위에 필드를 빼고 홈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들어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작성 규칙을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 먼저 직급이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셀에 F4 두 번 누르고 직급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사원. 자, 사원 따옴표. 그 다음에 지급액이 여기 있습니다. 지급액 F4 역시 두 번 주시고 280만원 이상인. 자, 이면서 그랬으니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AND 함수는 별도로 지시가 없지만 두 함수 모두 두 조건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AND가 필요합니다. 계산 작업 외에는 필요한 함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꼴색을
표준 빨강으로 주겠습니다. 표준 빨강. 얘는 진한 빨강. 얘는 그냥 빨강입니다. 자, 이렇게 빨강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 자, 표준색 빨강만 하면 되는 거죠. 굵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확인. 이렇게 해서, 자, 사원이면서 280만원 이상인 거. 사원이면서 280만원. 자, 얘는 사원인데 280만원이 못 넘습니다. 얘도 사원인데 280만원이 못 넘죠. 자, 여기서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 작업은 건너뛰고, 자, 계산 작업은 건너뛰고, 자, 분석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자, 이번 문제의 분석 작업은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자, 시나리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경우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때, 수익률 여기 있습니다. 수익률이 현재 25%인데 이 값이 변경함에 따라서 매출 27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 자, 이름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A20셀의 수익률, A20셀에 놓고, 여기서 수익률, 엔터.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오타냈다 하면 어떻게? 이름 관리자에 통해서 삭제 또는 편집을 해도 되고, 삭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수익률. 두 번째. 자, 27에 놓고 매출 총이익, 매출 이익 총액 또 엔터를 반드시 쳐줘야만 됩니다. 엔터 안 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을 변경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변경할 부분은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이 현재 25%인데 30%로 또는 0.3도 가능합니다. 30%로 추가.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익률 인하입니다. 수익률 인하. 역시 변경할 셀은 수익률입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자, 이번에는 20% 또는 0.2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번엔 추가할 게 아니라 마무리니까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익률 증가와 수익률 인하. 혹시라도 오타 났으면 제거하고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 증가와 수익률 인하가 만들어졌으면 요약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는 이 수익률이 변함에 따라서 아까 뭐의 변동 시나리오를 매출 27 여기에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약으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매출, 이익, 총액 오타 있는지, 오타가 있다면 얘를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수작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5% 기본값에 30%와 20%로 증가와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여기 보면은 뭐 부분 점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 작업 1 바로 앞에, 왼쪽이 바로 앞입니다. 자, 그대로 진행되니까 다음 문제 분석 작업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자, 이번 문제는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개월수와 이자율. 자, 여기가 개월수 있죠. 열이죠. 열에 개월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에는 행입니다. 자, 행에 뭐가 있고 열에 뭐가 있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월 납입액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자, 개월수, 이자율과 개월수, 그 다음에 원금을 이용해서 월 납입액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월 납입액의 변화를.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에다가 이자율과 개월수가 변함에 따라서 뭘 알아보겠다고? 개월수와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월 납입액을 알아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알아보고 싶은 셀을 찍습니다. 는 월 납입액. 만약에 원금, 이자율 알아보고 싶다면 그 항목을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월 납입액의 변화를 알아보고 싶으니까 C6을 찍고 엔터. 그리고 전체 범위 똑같이 찍었으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갑니다. 자, 그리고 가상분석에 데이터표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우리 이자율이 뭐였었죠? 행. 개월수는 열. 자, 그러면 이자율에 행이 있다. 이걸 찍어. 뭘 찍어? 여기를 찍으면 안 돼요. 여기를 찍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자, 열 입력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개월수를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개월수와 이자율에 따른 월납입액 변화를 살펴보는 데이터표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 두 번째는 쉼표 스타일을 주는 쉼표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매크로를 작성하기 전에 커서는 밖으로 빼놓고 개발 도구에 들어갑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 그리고 F5부터 F16까지 평균을 구합니다. 자, 는 average 가로 열고 자, 이 범위를 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리고 쭉 채우기 엔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빼고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B5부터 F16까지 전체 범위로 쉼표 스타일을 주는 매크로입니다. 쉼표 스타일을. 자, 그러면 다시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밖에 있어야 됩니다.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쉼표라는 이름으로 매크로 이름을 작성을 하고 확인. 자, 그리고 이 범위 B5부터 F16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숫자 천 단위 구분 주면 감점입니다. 왜? 문제에서 쉼표 스타일, 얘는 쉼표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주는 거지 쉼표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홈에 와서 자, 여기 쉼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거기서 빼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매크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형을 그려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완성 위치는 H3부터 H5까지 먼저 홈에 가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H3부터 자, H3 여기입니다. H3부터 I5까지 맞죠? 자, 3, 4, 5까지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Alt키를 누르고 좀 더 크기를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평균입니다. 평균. 자, 이대로 두시면 되겠죠. 별도의 뭐 정렬 지시사항 없으니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자, 단추네요. 개발도구 양식의 단추 H8에서 I10까지. 자, 삽입에 도형이 있고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가 있다라는 거. 자, H8부터 I10까지라고 그랬습니다. H8부터 I10까지. 자, H8이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겠네요. 자, Alt키를 누르고 10번까지 8, 9, 10 그럼 3개가 들어가겠네요. 자, 쉼표로 들어갑니다. 자, 8, 9, 10 맞죠? 8, 9, 10. 자, 그리고 이름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편집. 자, 여기다가는 쉼표라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고 얘는 안 되죠, 도형은. 자, 그리고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또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가 아니라 만들자마자 나와서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아무튼 평균 지워보겠습니다. 평균 지우고 자, 여기 서식도 일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셀 서식에 가서 일반으로 바꿉니다. 자, 먼저 평균 구해봅니다. 평균 계산됐습니다. 쉼표 들어갑니다. 쉼표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차트 작업. 자, 먼저 첫 번째 차트 요리명별로 수강료와 재료비만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현재 수강료와 재료비 계열만 표시되라고 했으니까 수강료와 재료비 계열을 뺀 모집 인원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집 인원을 빼고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현재는 가로막대형 차트입니다. 가로막대형 차트이기 때문에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한 다음에
자, 세로막대. 현재는 가로막대이기 때문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묶은 세로막대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세로축과 가로축의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자, 차트 제목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요리교실 있기 때문에 차트의 축 제목만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로축은 금액이고 X축은 요리명입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고, 자,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 가로부터 가볼까요? 가로는 축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요리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요리명. 자, 다시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축 제목의 세로축, 세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를, 여기를 요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들고 나서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요금이 아니네요, 또. 요금이 아니고, 금액이죠. 자, 혹시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모양이 바뀐다라고 생각되면 여기를 눌러서 뭐 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또는 뭐 회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세로 제목 형태이죠. 세로 제목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금액과 요리명을 완성했습니다. 자, 글꼴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 지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소값의 주단위, 세로값입니다. 여기. 자, 세로값의 주단위와 자, 최소값을 만으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축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최소값을 얼마로? 만으로. 10만이네요. 현재는 0이죠. 0. 빼기가 0입니다. 자, 최소값을 만으로. 그 다음에 주단위도 만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과 주단위를 모두 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두리 스타일을 모서리 둥근 모서리로 완성을 해라. 자,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내용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비교를 해서 어디 혹시 주눈금선이 있는지 없는지. 자, 혹시라도 주눈금선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차트를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에서 자, 주눈금선이 있습니다. 눈금선. 자, 기본 가로 눈금선이 현재 없음. 그러면 없어져 버립니다. 자, 다시 나타내고 싶으면 가로 눈금선을 주눈금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문제들도 상시 시험에서는 출제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뭐 범례 그대로 오른쪽에 있죠. 자, 치즈 피자, 탕수육, 구절판부터 양장피까지 그대로 모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까지 완성을 하고 계산 작업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또. 이제 계산 작업. 자, 우리 2015년 2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2016년부터는 다시 계산 작업을 앞에서부터 쭉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튼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하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부서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부서명. 부서 코드의 한두 번째, 1, 2번째. 자, 1, 2번째 GW, MK 이런 문자가 G면 총무부, AC면 경리부, MK면 마케팅. 자, 몇 개예요? 총무부, 경리부, 마케팅. 3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3개의 경우. 그러면 if는 몇 번? 2번. 경우의 수보다 하나 적게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레프트부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프트. 자, 그리고 여기서 컴마 한두 개니까 첫 번째와 두 개니까 두 번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 또 끌어내려 볼까요? 자, G, MK, AC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맨 뒤에 오른쪽에 한 문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한 문자. 자, 맨 뒤에 오른쪽에 한 문자 또는 뭐 중간에 한 문자를 꺼낼 수도 있겠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번째부터 한 개. 그러면 7이 나옵니다. 자, 이때 미드, 레프트, 라이트. 지금은 우리가 꺼낸 문자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라이트 함수로 오른쪽에 한 자리 또는 미드 함수로 중간에 한 자리 이런 숫자들을 꺼낼 때 문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if 함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잠시 두고 자, 는 따옴표 해서 자, 뭐이면 G이면 가야 되겠죠. 자, G이면 컴마 따옴표 뭐라고? 총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부. 자, 그리고 나서 쉼표. 우리가 if 몇 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총무부, 경리부, 마케팅. 그래서 if가 2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붙여넣기. 자, 그리고 여기를 뭘로? 격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if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겠죠.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마케팅부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f가 두 번 써졌습니다. 가로, 가로 두 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G는 총무부, MK는 마케팅부, AC는 격리부. AC 격리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AC 이거 수정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쵸?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쭉 채우기들하고 잘했다, 오 만점, 이렇게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채우기들 하면서 꼭 이런 부분들을 실수를 만회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AC입니다. AC. 자, AC 값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부, 얘는 마케팅부죠. 그 다음에 얘는 격리부. 자, 이런 식으로 쭉 몇 번 내리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if, 자, if는 1이면, 자, 1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총무부를 한번 넣어볼게요. 총무부. 뭐 아니면 마케팅부, 격리부라고 할까요? 그냥 격리부. 자, 두 가지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3인가요? 자, 3이면 그럴까요? 3이면 총무부, 아니면 격리부.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3인데 왜 총무부가 안 나와요? 격리부가 나오네요. 헐, 왜 그러죠? 자, 이럴 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꺼낸, 라이트 함수로 꺼낸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즉,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라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문자를 꺼냈으니까 상관없지만 숫자를 꺼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웃는 게 아닌 것처럼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로 꺼낸 것들은 숫자일지라도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야만 총무부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는 비교할 때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로 꺼낸 숫자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열로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도서관 이용 학생들의 3학년 2반 학생들이 이용한 횟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썸이프는 합, 카운트 ifs는 조건, 에버리지는 평균. 자, 따라서 이용 횟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 if s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s가 들어갔으니까 조건이 2개 이상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여기 학년, 반 따로따로 있습니다. 즉 학년도 만족하고 반도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count if s로 갑니다. count if s 가로 열고, 자, 이것들 중에서 3학년이 되겠죠. 3학년 또 이것들 중에서 절대 안 해도 돼요. 절대 주소 안 해도 돼요. 채우기들 없으니까 따옴표에서 여기다가 2를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따옴표 여기다가 해요? 조건이니까. 조건은 우리가 카운트 if라든가 조건에서는 이걸 넣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건일 때는 보통 크거나 같다 또는 문자, 우리 이런 문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숫자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가능합니다. 숫자만 있을 때. 그런데 헷갈리잖아요. 문자일 때는 하고 안 하고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count if s의 조건은 큰 따옴표로 묶은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물론 교환에는 두 가지 방법, 따옴표가 없는 방법도 풀이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3학년 2반 1명, 자, 얘는 아니고 2명, 3명이네요. 자, 여기다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명 하고 엔터를 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inf 랭크 함수입니다. 자, 가장 높은 3명 1, 2, 3등은 금운동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공백이다. 자, 그러면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 공백 4가지네요. 경우가 4가지예요. 그러면 if는 몇 번? 3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if를 쓰기 전에 랭크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랭크. 가장 높은 3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총점이 가장 높은. 그러면 랭크는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점, 총점 안 잡혀지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자, 절대. 그리고 맨 뒤에 0이죠. 1은 쓰면 안 돼요. 왜? 높은 사람 기준으로, 낮은 사람 기준으로 하라고 하면 1입니다. 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채우견들을 미리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누가 금인지 은인지 점수를 우리가 또 비교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등, 1등, 2등. 얘가 금, 은, 동.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자, if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f는 1이면 뭐라고? 금. 자, 쉼표. if를 몇 번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공백까지 4개. 근데 경우가 4개니까 if는 3번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에 공백이겠죠. 자, 여기는 금이고 여기는 2라고 고쳐야 되겠죠. 2라고. 2는 뭐라고? 은. 나머지 얘는 3등. 3등은 뭐라고? 동.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4, 5, 6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해라. if를 몇 번 썼어요? 1, 2, 3. 3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로도 1, 2, 3. 3번을 쳐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3등이니까 동. 자, 공백 1등 금. 자, 공백. 2는 은. 자, 그러면 다 공백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if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hlookup, vlookup과 left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vlookup과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가 C로 시작하면, 자, C로 시작한다는 말은 첫 글자가 그런 말이죠. 자, 그럼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글자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 자, 또는 자, 여기 맨 뒤에 중간에 있는 숫자를 꺼낸다. 맨 뒤에 있는 숫자를 꺼낸다. 그럼 미드나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라이트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이트 함수를. 자, 라이트 함수를 써서 오른쪽에 한 자리. 자,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자예요. 왜? 라이트 함수를 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자, 숫자로 꺼낸 것들은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찾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1, 2, 3, 4, 5가 있다면 찾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일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해주지만 찾는 대상이 숫자, 단지 비교가 아니라 찾을 때는 이렇게 돼버리면 문자를 찾게 됩니다.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을 꼭 해서 오른쪽은 숫자죠. 곱하기 1을 제거하면 얘가 왼쪽으로 옵니다. 왜? 문자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렇게 hlookup, vlookup을 이용할 때는 문자로 따옴표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서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다행히 문자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vlookup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vlookup 세로 방향이니까 이게 가로 방향이라면 hlookup 함수를 써야 되는데, 자, 현재는 vlookup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C를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서 맨 위를 범위를 잡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D로 시작하는 거. 자, 그리고 절대, 우리가 코드를 찾아서 표시할 건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문자는 무조건 정확하게입니다. 숫자의 경우에 구간값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사 정확하게 따라 달라지지만 문자는 무조건 정확하게, 또는 폴스 대신에 0을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 C는 8%, 맞죠? 자, S는 18%, 자, F는 10%, 이렇게 몇 개라도 채우기를 해보고 쭉 내려주십시오. 자, K는 15%, 맞죠? K는 15%. 자, 마지막 계산 작업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800 이상인 총 판매 총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럼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D 함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D카운트는 개수, 인원수, 횟수, Dsum은 합. 우리는 평균을 원합니다. 평균을. 자, 그러면 평균을 쓸 때, 자,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점이 강남,
지점이 강남, 연속 안 돼 있네요? 연속 안 돼 있어요. 판매량이 800 이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연속 안 돼 있겠죠. 자, 별도로 써야 돼요. 그러면, 조건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조건 범위가 안 주어져 있으면 못 풀어요, 이때는. 자, 혹시 조건 범위가 안 주어져 있다면, 강북을 해라. 이럴 수 있겠죠. 강북을 해라. 자, 현재는 조건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2, 35. 자, 2, 35면, 여기서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지점은 강남, 띄어쓰기, 오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띄어쓰기 맨 뒤에 특히 이렇게 띄어쓰기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점이 강남, 판매량 800 이상, 판매량이 800 이상.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 여기는 따옴표를 안 해요? 카운트 if라든가, sum if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조건은 이렇게 따옴표로 묶었죠. 근데 여기는 왜 안 하냐고요. 자, 이 혼자 있으니까. 이런 함수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묶어야 된다는 거. 자, 현재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겁니다. 고급 필터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d-average 가로 열고, d-average 가로 열고, 전체 범위가 들어갑니다. 전체 범위. 절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판매 총액 평균입니다. 몇 번째? 네 번째. 또는 직접 여기를 써도 되고 4라고 써도 되고. 조건 범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역시 절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로 닫고 여기도 절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컨트롤 그냥 엔터죠. 엔터를 치면 1000만 28만 4천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자, 2015년 2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2015년 3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의 한방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응원 삼아 꼭 잘 기억을 하시고 꼭 열심히 열공하시고 한방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